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 청약 통장을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2019년 하나금융연구소 국내 주택 청약 통장 시장 동향 및 가입자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 되는 48.2%가 주택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하여 여쭤보면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고 주택 청약 저축을 얼마나 넣어야 유리한지 또는 돈 되는지 등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청약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청약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청약 통장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으면 앞으로는 안 헷갈리시고 원하시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택 청약 저축은 네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청약저축통장,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청약저축통장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평수로는 7평 이하인 국민주택에서만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아마도 2015년 9월 이전에 만드신 분들은 이 통장으로 많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청약저축통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에서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원하신다면 민영주택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청약저축통장을 민영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청약예금통장으로 사용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청약저축통장을 민영주택 사용으로 사용 전환을 하셨다면 다시 국민주택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다음으로 청약예금통장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예치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예치금 납부 후 2년인 24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예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평수는 제한이 없고 모든 평수의 민영주택 분양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청약예금 통장이 예치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반면에 청약부금 통장은 매월 약정한 금액을 적금과 같이 입금해야 하는데 금액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형편에 맞게 자유로이 선택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통장과 같이 민영주택 분양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예금 통장과는 다르게 평수 제한이 있는데 전용 면적 25.7평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2순위로 넘는 경우는 당첨 등과는 의미가 많지 않지만 예치금과 관계없이 모든 면적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청약저축통장, 청약예금통장, 청약보금통장은 각 통장마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 및 조건 등이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세 가지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통장을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데 신규 가입은 2015년 9월부터 중단이 되어서 2015년 9월부터는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2009년에 세 가지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청약종합저축통장이 새로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청약통장이라고 하면 보통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청약저축통장, 청약예금통장, 청약보금통장 이 세 가지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통장입니다. 1인 1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요. 여러분이 약정한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적금식으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납입 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 내에서 형편에 맞게 가입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약정한 매월 일정한 날에 약정한 금액 2만원 또는 10만원, 20만원을 형편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일정하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연령 제한이 없으며 무주택자 세대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있고요. 민영주택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이 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분양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 둘의 차이점은 국민주택의 경우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LH와 SH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분야,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도시주택기금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 주도로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평수로는요 25.7평 정도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앱수 24개월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중 과거 5년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고요.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일 경우 1순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원은 1순위 자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일 경우 1년인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경우 1순위입니다. 수도권 외일 경우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경우 1순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요건을 충족하는 1순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은 1순위라 하더라도 또 우선순위를 따져서 당첨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이면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청약한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그런데 납입 횟수를 따질 때 만 19세 이전에 납입한 것은 최대 24회까지만 인정해 주므로 가입 시기는 17세에 가입하면 가장 유리합니다. 1순위이면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청약한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됩니다. 단, 국민주택에서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때 1회 납입 금액을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청약저축을 매월 20만원씩 납입했다 하더라도 인정 금액은 1회에 10만원까지이므로 국민주택에서는 매월 2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10만원씩만 납입한 가입자와 총액이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20만원씩 10년 넣는 것보다도 10만원씩 11년 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말은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고 저축 총액이 많아야 국민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25평 이상 크기로 건설한 주택인데 예를 들면 자이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롯데캐슬, 더샵, 푸르지오 등이 브랜드 아파트를 말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납입금 순이며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보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은 청약 신청 전에만 다 채우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1주택자도 가능하고요. 과거 5년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기준 예치금 이상인 자입니다. 수도권 지역 1순위는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기준 예치금 이상인 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1순위는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기준 예치금 이상인 자입니다. 그런데 민영주택에서는 유주택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어도 당첨되기는 좀 어려운데 민영주택에서 당첨자를 선택하는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고요. 추첨제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유주택자도 1순위로 넣어볼 수 있지만 당첨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주택 예치 기준 금액은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 금액 이상이면 되는데 먼저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을 할 경우는 서울, 부산이 청약 예치금 금액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이상, 기타 시구는 200만원 이상입니다. 102제곱미터 이하 청약입니다. 서울, 부산의 청약 예치금 금액은 600만원 이상이고요.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이상, 기타 시구는 300만원 이상입니다. 135제곱미터 이하 청약입니다. 서울, 부산의 청약 예치금 금액은 2천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700만원 이상, 기타 시구는 400만원 이상입니다. 모든 면적 청약입니다.
서울 부산의 청약 예치금 금액은 1,500만 원 이상입니다.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 이상, 기타 시구는 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민영주택에서는 가입기간을 만족한 상태에서 서울 및 전국의 공공분양, 청약을 하려면 저축 총액 1,500만 원 이상을 납입해 두시면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정리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월 10만 원씩 매월 입금하시다가 나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모자라는 잔액 1,500만 원 이상을 넣어 놓으면 민영주택에서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일부는 청약 가점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충족한 후에 가점이 몇 점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청약 가점제도 일부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1년에서 15년인데 가점은 최대 32점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그 나이부터 계산하고요. 부양가족 수는 6명까지이고요. 가점은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에서 15년은 청약 가점은 최대 17점이냐.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얼마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거나 민영주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2만 원부터 넣을 수 있는데 24개월 납입 후 민영주택 청약하시기 전에 한 번에 예치금을 납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를 생각하시는 경우는 모두 통장에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국민주택에서는 저축 총액을 1회에 1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있고 민영주택에서는 지역별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나중에 일시불로 납입이 가능하므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유리하려면 10만 원씩 꾸준히 넣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직장인은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여유가 있으시면 월 20만 원까지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헤헤.